자, 오늘 등비 수열. 첫 번 이제 등차 수열했을 때하고 이제 설명은 비슷합니다.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겠지. 근데 얘는 등 B니까 등 차는 뭐야? 등 차. 이 이웃한 항들의 차이가 맨날 똑같다. 그럼 등 B니까 얘네 B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A의 n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나눴더니 맨날 똑같은 숫자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돼? 등차 수열 표현이 어땠지? 등차 수열의 표현이 그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뺐더니 그게 맨날 똑같더라.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이었잖아. 그지? 얘는 나눈 게 맨날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가는 수열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똑같이 곱해서 가는 이 숫자를 우리는 이제 공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비. 일정하게 곱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n번째 항이 되려면은 공비를 몇 번 곱했겠어? 몇 번 곱해? n-1번 곱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n번째 항인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가 n-1일 때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왜냐면 니네 학교 시험에 가끔 헷갈리게 내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4의 뭐 3의 n승 이런 식으로. 이게 초항이고 이게 공비가 아니야, 그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n-1을 표현을 하면 얘가 12 곱하기 3의 n-1이니까 이게 초항이고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아니면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뭐 2 곱하기 뭐 9의 n승 9의 n승이라기보다는 뭐 2 곱하기 3의 2의 n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9의 n승이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9 곱하기 9의 n-1이면은 18에 9의 n-1승이니까 이게 초항이고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등비 수열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앞에서 배운 함수 중에. 등비 수열이랑 얘들아 지수 함수랑 똑같은 거야. 지수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2의 x승. 그치?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으니까 20 곱해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등비 수열이야. 이거 20 곱해서 가는 거야. 수열은 뭐 어떻게 표현해 이거? 이렇게 표현하겠지. x 대신에 n 쓰겠지. n에다 1, 2, 3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하고 지수함수하고 같은 거야. 결국. 근데 물론 이제 얘는 함수니까 막 2분의 1이나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얘는 수열이니까 n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넣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랑 같은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일단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이라는 거예요. 일반항을 알아야 우리가 몇 번째 항도 알 수 있고 어떤 숫자가 몇 번째 항인지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반항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랑 똑같다고 했어. A하고 B하고 C 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은 얘는 뭐가 성립한다? 등비 중항 이 성립을 하겠지. 그지? 등차 수열이 순서대로 이 수열의 이름을 우리가 등차 중항. 가운데 거에 2배가 양끝 거에 합과 같다 했잖아.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겠어? 등비 중항.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끝 거에 곱과 같다가 되는 거지. 우리가 대표적인 등비 수열 생각을 해봐. 1, 2, 4, 8, 16, 32 이렇게 가는 게 등비 수열이잖아. 29배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 제곱이 곱한 거랑 같잖아. 그지? 이게 등비 중항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건너뛴 것도 등비 수열이야, 그지? 그러니까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하나씩 건너뛰었어. 그럼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거겠지. 걔도 등비 수열이야,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끝 거의 곱과 같잖아. 이해가 되지? 이게 이제 등비 중항. 근데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세 수가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면은 등차 수열에서는 그 세 수를 우리는 a-t, a 플러스 t 이렇게 놨었어야 됐잖아. 근데 등비 수열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세 수가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ar,
AR 제곱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등차 수열이랑 유형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등비 수열은 유형이 같으니까 그냥 일반항하고 확보하는 공식 정도만 외우면 유형은 똑같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번에 있는 거 하나씩 문제 보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54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풀게 되면은 네 번째 항이니까 A의 R의 3승이겠지? 그럼 얘가 이제 54가 되는 거고, 근데 초항이 2잖아. 그러니까 이제 R의 3승이 27이 되니까 R이 3이 나오겠지. 그럼 요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초항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를 3번 곱해야 되는데 얘를 얘로 나누면 27이니까 3, 3, 3 그럼 공비가 23인 거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쉬운 것들은 좀 머리 써보면서 하세요. 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수열에 좀 더 규칙을 자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얘는 이제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고 그다음 여덟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왔어? 38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일단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공비는 음수겠지? 공비가 음수면 이렇게 풀마로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 이것도 뭐 만약에 그냥 이거를 얘가 되려면 R을 3번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지. 384를 마지막에 부호로 바꿔주면 되니까 나누면은 뭐 나오냐? 8이면 딱 떨어져? 딱 떨어지지, 그지? 그럼 얘가 되려면 이제 마이너스 8을 곱해야 되는 건데 공비를 3번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가 되지?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다섯 번째 항을 A의 R의 사승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48이 된 거고 그럼 얘를 이제 4번 곱하면은 얘가 A 곱하기 16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8이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2이니까 n-1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해됐지? 옛날에는 수열의 종류가 좀 많았어. 나도 기억을 하려나? 등차 수열이 있었고 등비 수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화 수열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 수열도 있었고 또 뭐 있었더라? 몇 개 더 있었어. 조화 수열은 뭐냐면 등차 수열을 뒤집은 게 조화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 뒤집은 거. 볼 때리지. 그다음에 군 수열은 어떤 집단들이 또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근데 그게 교육 과정에서 없어져가지고 너네는 편하긴 한데 그러한 이제 군수열 같은 것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규칙 찾는 게 되게 수월해지거든. 그래서 그거 빠지기가 좀 아쉽긴 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머리들은 계속 좋아지겠지.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 당연하잖아, 그지? 사람은 이제 태어나진 않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상하게 애들이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수학으로 봤을 때 이상해. 수학의 수준은 계속 낮아져. 애들의 머리는 계속 좋아지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것 같아. 공부의 양이.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랑 니네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수행평가. 나는 수행평가가 없는 세대니까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도 많았어. 지금 수학에서 엄청 빠진 것들이 많아 사실. 그러니까 너네가 확실히 배울 것도 적지만 공부하는 시간도 적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조금 내가 봤을 때 애들 수학적인 머리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항상 나도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 성적을 더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업을 일단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인적인 실력을 좀 갈고 닦으셔야 돼요. 항상 쉽지 않겠지만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면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밑에 이제 1-3번도 우리가 등차수열 배웠을 때 문제랑 똑같이 수식적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자,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더한 게 54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을 더한 게 108.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AR이고 얘는 AR의 4승이 5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AR 제곱이고 얘는 AR 5승인데 그게 이제 108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R로 묶을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R 3승이 얘는 이제 5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AR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의 3승 얘가 이번에는 108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랑 풀 때 얘가 A의 R의 1 플러스 R의 3승 요게 이제 108 된 거잖아 그지? 근데 요 안에서 이게 보이지 지금? AR 곱하기 1 플러스 R 3승 얘가 54라고 얘가 54 보이지? 그럼 얘가 2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등비수열은 이해가 되지? 그래서 R이 2인 겁니다 그럼 R이 2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2A가 되는 거 R이 2이니까 9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54가 되겠지 이렇게 앞으로 나면 6 되는 거고 그럼 A는 뭐가 된다? 3 되는 거죠 이렇게 R하고 A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묶으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등차수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했고 이것도 연립이긴 하지 연립 방법이 좀 다르지 뭐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쓸 거냐 그지? 이 두 개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재밌지? 그래 재밌잖아 뭔가 삼가함수처럼 이렇게 뭔가 학문을 한다기보다는 그치? 뭔가 좀 규칙 찾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뭔가 숫자랑 좀 더 친해지는 느낌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183페이지에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그건 뭐 하는 거야? 일반항 구해가지고 만보다 크다 부등식 풀면 되는 거잖아 일반항을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A하고 R이라는 문자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항이 5고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일반항인 자, 일반항은 5 곱하기 3의 n-1승인데 이게 몇 번째 항부터 만보다 커집니까? 이걸 풀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쉽지? 그럼 이제 5로 나눴을 때 3의 n-1승이 이제 200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의 4승이 81이고 5승이 243이고 6승이 729 거기다가 3을 한 번 더하면 2000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가 8승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 근데 n이 뭐야? 9 아니잖아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7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n이 8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이렇게 찾는 겁니다 3의 n-1승이 2000보다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거듭 제곱분을 좀 많이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얘들아 등비수열이 조금 쉬워. 가끔 이제 수능의 킬러 문항으로 수열이 나오면 그러니까 수열의 종류가 딱 3개라고 생각하면 돼.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 다음에 그냥 수열. 그럼 그냥 수열 문제에서 있잖아.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이게. 그럼 그냥 수열이야. 그럼 무조건 뭘 하라는 얘기야. 출제자 의도는. 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해가지고 규칙을 네가 찾아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등차 등비가 아닌데 규칙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겠어? 막 4개씩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이해가 돼?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그런 수열. 그러니까 수열이 쉬운 게 봐봐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 나름대로 유형이 있고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 나름대로 유형이 있어. 그럼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거는 무조건 니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계산해가지고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일정하게 더해서 가거나 곱해서 가는 게 아닌 규칙이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야 사실. 그지? 3867, 3867, 3867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그런 것들을 찾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로그가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수열에서 지수로 다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수열에서 삼가함수 나올 수 있다. 일반항이 삼가함수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알겠어? 여기 문제 있을 거야 분명히. 자,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a, n을 계산을 해보면은 4의 3의 n-1승인데 이게 10의 10승보다 커지는 n을 계산을 하라 그랬어. 봐봐. 물론 밑에 단하고 로그 값이 있으니까 로그를 씌우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지수로그 맨 처음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나? 로그를 왜 만들었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렇지. 큰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야.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이거 10대 10. 그치? 10의 10승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여기서 뭐 달까지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뭐 다른 행성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값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는 이제 실제로 천문학 같은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밑에 로그가 없더라도 얘들아 10의 10승을 설마 계산하라고 하겠냐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문자를 구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리면 좋잖아. 그럼 로그를 씌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응? 그래서 n을 구해야 되니까 밑이 이제 11 로그를 씌우면 양변에 똑같이 밑이 11 로그를 씌웠으니까 구동은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그렇지? 얘가 로그 4 더하기 로그의 3의 n-1승이 되고 얘는 10 되는 거지 이렇게. 로그 바로 씌우면. 근데 문제에서 이제 로그 2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6이겠지? 그럼 얘가 이제 n-1에 로그의 3에 빠지면 0.6이니까 9.4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양변을 이제 로그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로그 3이 문제는 뭐라 그랬어? 0.4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공 2개 주면은 940을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48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 가서 이제 48 하면 되고 0 있고 6 있고 40 이렇게 나오겠고, 그지? 그 다음 들어갈 숫자가 뭐 들어가야 되냐? 48 구해보자. 72 36 그러면은 43 되겠네. 9 들어가면은 72 그다음에 36 43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뭐 더 계산할 필요 없지. 여기서 지금 n-1 계산할게 19점 뭐뭐가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20점 뭐뭐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째 하게 되는 거야. 계산할 만해, 그지? 오케이. 일반항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똑같잖아. 두 수 사이에다 우리가 뭘 집어넣어서 만든 수열은 이게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이거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지난 시간에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똑같아 유형이. 자, 3하고 243 사이에. 근데 얘들아 이미 3이랑 243이잖아, 그지? 얘가 3의 5승이잖아. 근데 이미 얘가 지금 이게 뭐 있어? 이게 문제 너무 쉽죠니까 이미 5개야, 그지? 그럼 39패서 가는 수열이지? 이해가 되지? 39패서 가는 거니까 얘가 이제 9, 27, 8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네 둘이 곱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곱하면 되지? 근데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지? 이거 제곱해도 되고. 이해되지? 이거 제곱해서 구한 애들도 있을 거야.
이해되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3-3번 한번 해보면 되겠지? 이게 이제 문자니까. 자, 3하고, 그 다음에 2187 사이에 x1부터 xm까지 집어넣는데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게 공비가 3이래. 친절하게 줬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게 전체 몇 개야? m 플러스 2개야. 이게 n개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m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잖아.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인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m 플러스 1번째 항인 거고,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잖아. 2187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 플러스 2번째 항이면 어떻게 돼? 초항 곱하기 아래 몇 승? m 플러스 1승인 거지? 이해되지? 그게 뭐가 나왔다는 건 2187 나왔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2187도 3의 거듭제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럼 2187 아니면 뭐 3으로 나누면 좀 편하겠지? 729 이해되지? 그럼 나오지? 729가 3의 6승이니까 이해되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수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그럼 이제 이 뒤에는 이거 뭐 하겠냐 이제. 이거 다 더한 거 물어보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유형이 똑같아. 등차 수열이랑. 자, 두 수 사이에 집어넣은 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제 등비 중항에 대해서 몇 개만 또 해봅시다. 자, x-1하고 x 플러스 1하고 2x-1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 중항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끝 거의 곱과 같다. 이거 풀면 되겠지. 이해됐지 이것도?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풀었을 때 x값이 0하고 5가 나온 거야. 근데 x가 0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성립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x값이 5가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비중항이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응용이 되면 이제 4-2번처럼 등차중항이랑 등비중항을 같이 쓰는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둘 다 배웠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4하고 x하고 y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끝 거의 합과 같다는 이 등차 중항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 y하고 4는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y의 제곱이 4x다 이걸 풀라는 얘기겠지? 등비 중항이니까. 그럼 하나가 1차고 2차니까 이제 대입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뭐 y로 정리해서 넣든 아니면 이걸 넣든 그 니네 마음이야. 일단 그 y의 제곱은 여기 2배 하면 되니까 8 플러스 2y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럼 얘가 이제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얘가 y 마이너스 4에 y 플러스 2가 이렇게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y 값은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y가 4라고 했을 때는 이제 x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제곱이지 미안. x가 4라고 했을 때는 16이니까 x가 맞네. 이 맞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얘가 4니까 x는 이제 1이 이렇게 돼야겠지. 이해가 되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그 다음 힌트가 뭐 있었어? x하고 y하고 4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공비가 음수여야 된다고 했잖아. 공비가 음수니까 x하고 y하고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답이 나오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등비중항을 활용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등차중항하고 등비중항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수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새 수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자, 차이를 봐봐.
185페이지에 등비 중앙을 활용하는 거는 새 수를 주잖아. 주고서 얘네가 순서대로 이루니까 중앙 해봐라 이런 거고. 186페이지는 우리가 새 수를 주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얘들아, 그 필수 예제 5번하고 그 다음에 5-2번이 3차 방정식 얘기지. 니네 고1 때도 3차 방정식에 근각에서의 관계 안 했지, 학교에서. 그지? 안 했을 거야. 알고는 있지.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없어.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없는데 내도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와의 관계를 학교에서 언급을 한다면 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 학교 교과서에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 등비 중앙을 활용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를 했다. 그럼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빼고 할게, 대신에. 알겠지? 필수 예제 5번하고 5-2번에 이제 이거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와의 관계니까 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자꾸 나와. 교육과정에서. 자, 일단 그러면 이제 5-3번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중립면체 L, M, N 이렇게 있는 거지. 자, L, M, N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L하고 M하고 N하고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M 제곱이 L, N이다 이렇게 풀겠니? 그럴 수는 없겠지, 그지? 얘네가 순서대로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AR이라고 하고 얘를 AR 제곱이라고 하자고. 그럼 문자가 두 개로 줄잖아. 이해가 되지? 왜냐면 이게 도형이니까 얘네끼리 곱하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부피가 27이래. 그럼 부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 개 다 곱하는 거잖아, 그지? 곱하는 거니까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R 전체 세제곱인데 이게 27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AR은 뭐 3인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됐지? 그럼 AR이 3이라는 얘기니까 이 M 얘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힌트가 뭐야? 건널비가 60이야, 건널비. 그럼 건널비가 60인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 2개, 얘네 둘이 곱한 거 2개, 얘네 둘이 곱한 거 2개 나오겠지? 2개씩? 6면체니까. 그러니까 A 제곱 R 더하기 그 다음에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3승. 요게 이제 2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지? 얘가 뭐지 나왔대? 60이 나왔대. 그 얘기 이제 A 제곱 R 더하기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3승. 요게 이제 30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요거 2개, 요거 2개, 요거 2개. 아니 2개 아니야. 4개씩 나온 거지. 4개씩. 모서리 12개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요거 이제 4개 한 거 이거 구하라는 얘기해. 이렇게 문자를 좀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AR로 묶어볼 수가 있겠지? 요걸 AR로 A 제곱 R로 이렇게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요게 30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와중에 A하고 R하고 곱한 게 뭐야? 3. 그러니까 여기 뭐만 남겠어? A만 남겠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요게 3으로 나누면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R로만 되어 있는 식을 만들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A가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3인 걸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 A 대신에 만약에 R분의 3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대입을 하면은 R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3R 이게 10인 거고. 이해되지? R 곱하면은 이게 3R 제곱 되는 거고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R 되는 거고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R값 계산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비 중앙을 쓰는 문제랑 AR 제곱 이렇게 놓는 문제랑 구분을 좀 하라는 얘기야. 응?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도형이 제일 쉬워, 얘들아. 도형. 자, 도형은 그냥 내가 말로 할게. 그냥 쓸까? 이거 봐봐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었어.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5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9등분을 한 다음에 얘를 없앴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넓이가 뭐였겠어? 25였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얘 넓이 얼마큼에 해당하는 거야? 9분의 8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25 곱하기 9분의 8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럼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 번째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걸 또 빼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럼 이제 세 번째 한 거는 또 이거 얼마큼이겠어? 9분의 8만큼이겠지 또.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계속 9분의 8씩 곱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의 넓이고 계속 9분의 8씩 이제 곱해서 가는 거니까 이 넓이에 대한 일반항이 25 곱하기 9분의 8의 n-1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떤 게 첫 번째 건지 봐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첫 번째 거래. 얘가 첫 번째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해되지? 얘가 첫 번째 거니까 초항이 이거야. 25 곱하기 9분의 8 이게 초항이고 공비가 9분의 8이니까 그거에 n-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25 곱하기 9분의 8의 몇 승? n승. 이게 넓이가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거 10번 했대. 여기 신으라는 얘기잖아.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넓이, 이 도형에서의 등비 수열을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다 이거라 이게. 응?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있는 거 봐봐. 6-1번 더 쉽지. 6-1번 보면은 첫 번째 거가 이게 길이가 이게 L이었다고 하잖아. 근데 첫 번째 시행을 했더니 원래 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를 뺀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를 또 없앤 거지. 이렇게 계속 간대. 그러면 남아있는 게 3분의 2만큼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 이해가 돼?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얘가 첫 번째 항이다. 얘가 아니고, 그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L에 얼마큼? 3분의 2만큼 남아있는 거지, 길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그럼 얘가 이제 두 번째 항인데 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거에다가 또 3분의 2만큼 남아있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비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생겨야 돼? 3분의 2의 L이 초항이고 공비가 3분의 2이니까 이렇게 n-1승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2의 n승 L이라는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3분의 2의 20승 L이 됐대. 얘가 3분의 2의 20승의 L이 된 거는 몇 번 한 거니? 20번 했겠지. 이해되지? 도형권은 쉬워서 잘 안 나옵니다. 6-2번도 쉬운 거지 그러면.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이어가지고 가운데 걸 또 뺀 거야. 그럼 얘는 넓이가 계속 뭐가 되겠어? 4분의 3만큼 남아 있겠지. 근데 처음 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한 게 이 그림이야. 이게 초항이야. 이해가 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넓이가 루트 3이 나올 건데, 그치? 그거에 얼만큼인 거야? 4분의 3만큼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시행을 한번 한 거니까.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인 거고 공비는 계속 그럼 4분의 3이겠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일반항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의 n-1승이 일반항인 거니까 얘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승이 되겠지, 넓이가. 근데 몇 번 했대? 10번 했대. 그럼 답은 어떻게 돼야 돼?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승이 답이 되겠지. 이해됐지 이걸? 동역계 좀 쉬워. 그래서 계속 이제 첫 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씩 얘가 줄어드는지 그것만 집중을 하면은 좀 쉽게 할 수가 있다.